이 제주 중학생 사건 얘기부터 하겠는데 이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40대 남성. 저 이 기사 보고 약간 좀 어이가 없었는데 자해를 시도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검거된 상태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유치장에서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후 점심이 좀 지나서 오후 1시 반쯤에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는데 벽에 스스로 이제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를 스스로 몸을 해쳤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로 이제 경찰이 신고로 출동을 해서 119 구급대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일단 크게 다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출혈이 있어서 찢어진 부위를 봉합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치장 벽에 머리를 박았다. 그 정도로 해서 사람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우발적 살인이다.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는 지금 밝혀진 게 없고요. 경찰도 그 정황을 놓고 보면 그 헤어지자는 통보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획 살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남성의 계획적 살인을 입증할 다수의 지금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범행 전에 현장을 답사한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또 지인에게 이 중학생 아들 혼자 제압하기가 힘들다, 도와달라 이렇게 말한 정황도 지금 포착을 했고 또 수시로 그 어머니에게 너의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 혹은 아들부터 죽이고 널 죽이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비춰봤을 때는 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CCTV 공개됐었잖아요. 담 넘고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자기 동네 후배 함께 가서 지금 화면 보고 예. 계시죠? 저게 우발적인 건가요? 정문이 아니라 뒷문을 이용했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흔적을 가리려고 한 것인지 장갑까지 이 더운 여름에 준비를 해갔습니다. 게다가 피해 중학생이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꽁꽁 묶인 상태로 손발이 묶인 상태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항할 수 없도록 성인 남자 2명이 중학생을 제압해놓고 목숨을 빼앗았는데 우발적이라고요? 우발적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무슨 다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강하게 밀었다거나 뜻밖의 폭력이 나왔다거나 이럴 때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이 중학생을 완전히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성인 2명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해쳤다고요? 저는 안 믿습니다. 자, 이 남성 과거에도 말이죠. 이 헤어진 여성들에게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증언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경찰에 신고해도 안에 있어도 문안 열어줘 보니까 잡아가지 못해 때리더라고. 때려불고 하니까 여기 집에 들어와 절도 옷까지 여자 옷까지 가져가고 싸움도 자주 하고 막 의심해보고 각시 의심해보고 한 2달 전에 마누라 의심해 때려버렸다더라고. 교도소도 갔다 왔다더라고 지금. 선생님,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저는 정말 너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사건반장이 앞장서서 이 사람을 제대로 처벌받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람 사실은 보복 범죄가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03년에 그때 연인이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그 연인의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2010년이 됐을 때 그 여성한테 흉기로 위협을 했고요. 그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 이때 제대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살았었어야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또 2011년에 또 그때 또 다른 여성한테도 또 결별을 통보받자 흉기와 끈으로 협박해서 이때도 징역 6개월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피해받은 그 중학생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만난 그 순간부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 결과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 중학생 아들뿐만 아니라 그 엄마도 살해할 뻔했다. 네, 앞에서 최영진 리포터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 아들 너 살해하고 당신까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말을 실제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만 봐도 그런 의심, 그런 의혹에 상당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범과 함께 들어왔다가 한 20여 분 뒤에 공범은 빠져나갔어요. 이 사이에 이제 범행이 이뤄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주범,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3시간가량 집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3시간이나 살해를 저지른 집에 있었겠습니까? 귀가하길 기다렸겠죠. 맞습니다. 이제 올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저의 머릿속에는 그게 떠오르지 않는데 일단 이 피해 학생, 이 아들이 연락이 안 되면 어머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시간이나 기다렸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3시간 동안 이 피해자들의 집에 기름을 발라놨다는 거예요. 아. 예, 물론 식용으로 쓰는 기름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걸 왜 발랐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든지 아니면은 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불을 지르려 했다 이렇게까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적인 데다가 이 두 사람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이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이 숨진 중학생 아들이 그래도 자기 엄마를 지키려고 정말 무던히도 애를 썼더라고요. 네, 저는 이 제목이 뉴스에 계속 뜨는데 그 뉴스를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읽혀지잖아요. 이 예. 정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뭐 이 동거하는 남자가 자기 엄마를 때릴 때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계속해서 걱정을 했다고. 왜냐면 그 남자가 계속해서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걸 내가 빼앗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 아들을 암시했기 때문에. 그럴 때만 이 아들이 엄마 괜찮아, 내가 제압할 수 있어, 엄마 먼저 걱정하세요라고 얘기하고 항상 엄마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러고요. 너무너무 저는 이 사건에서 화가 나고 치사하게 느껴지는 게 그 16살의 아이 하나를 제압하려고 둘이 갔다는 거잖아요. 성인 남성 한 명을 둘이.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 문제도 며칠 전에 언급을 했었죠. 이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서 이걸 탁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되는 게, 이 스마트워치를 이 아이에게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경찰이 그때 해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신변보호 요청을 한 건 5일이었고요. 그때 없었던 건 맞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부대가 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불과 지금 피해 중학생이 살던 집 근처에 9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파출소가 있대요. 만약에 이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가 900m요? 네, 눌렀으면 달려면 2분 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찰차로 오면요, 정말 순식간에, 그러니까 충분히 살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나중에 진짜 피해가 있고 나서야 이 어머니에게 지급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한 그 거짓말, 사실상의 거짓말을 했다. 스마트워치 그때 뭐 재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2대가 있었다라는 지금 상황,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은 또 이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스마트워치 보급만 지금만 잘 됐어도 이런 학생에 좀 피해는 없었을 텐데 제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단 실수가 있었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 수사에, 또 피해자 보호 담당자들은 CCTV 설치에 좀 몰두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워치 지급에는 소홀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아까 그 앞선 이 남자가 예전에도 비슷한 범죄, 헤어진 뭐 여성들에게 막 보복하고 집행유예 뭐 몇 개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복 범죄가 수차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런 종류의 범죄 경력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 남성과 동거를 할 여성이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또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이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법이 클레어법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클레어라는 여성이 이 전 남자친구한테 살해당한 이후에 그 여성들이 적어도 자신과 만나는 남성에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알려주자라는 그런 법인데, 이렇게 매번 얘기만 나와요. 매번 얘기만. 또 그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다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